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게르니야. 이번 영상은 비네트워크 무료 책을 코인 결정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할 거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신이 가진 파이코인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파이코인을 받는 매장 위치 정보를 알고 싶거나 내 주변 사람과 P2P로 거래를 하고 싶다면 파이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파이소라고 치면 앱이 나와. 파이코인 관련 앱이야. 많이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단톡방이 있어. 파이코인 정보, 파이소, 블록체인 기술 정보, 팩트체크, 끝장 토론, 검색 대행, 부자 되자,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단톡방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아무 얘기도 좋아. 관련 안 된 아무 얘기도 좋고 모든 얘기 자유롭게 경계 없이 허물 없이 반말로 대화했으면 좋겠어.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이번 영상은 비네트워크야. 무료 채굴 코인이고 이 밖에도 여러 코인이 많겠지만 내가 비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파이코인과 더불어 비코인도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열심히 채굴을 해왔었어. 자, 그래서 혼자서 레퍼럴 팀 없이 혼자서 열심히 채굴을 해서 1800여 개 가까이 밸런스를 모았지. 그러나 많은 무료 채굴 코인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정리가 됐어. 여기도 다 쌓여 있었는데 무료 채굴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지금 남은 코인은 이거야. 근데 이것도 나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 해. 파이코인은 물론 다른 페이지에 있지. 이거는 뭐 계속 가져가야 할 코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갈 건데 여기 나머지 무료 채굴 코인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 정보를 살펴보고 계속 갈지 말지를 선택을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비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먼저 수많은 무료 채굴 코인 혹은 무료 채굴 코인이 아니더라도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든 코인 관련돼서 어떤 코인을 선택할까라는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자, 첫 번째는 창업자, 기술이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주식의 흐름, 그 해당 주식,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얘기를 할게. 삼성전자가 주식이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하는 예상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해당 기업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등 실물 자산이 오고 가는 것, 즉 재무제표를 많이 보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창업주 혹은 오너의 오너 리스크라고들 많이 하지. 오너의 경영 방향이라던가 그 사람의 철학 혹은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도 많이 보지. 즉 주식은 우리가 봐야 될 요소들이 실물, 즉 우리가 눈으로 혹은 귀로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무수히 많아, 요소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코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물 눈으로 진짜 볼 수는 없고 그냥 숫자로만 보는 거지. 이 모니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숫자로만 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실제로 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 그래서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코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창업자이자 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나는 중요한 요소로 봐. 예를 들어 볼게. 얘는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물론 이 사람의 정체를 지금 몰라. 아무도 개인인지 어떤 팀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비트코인 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를 떠오르게 된다.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제반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처음 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철학, 왜 비트코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형태의 P2P 거래의 화폐 형식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것을 제안을 했지.
즉 이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기술로 구현된 사례가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지금 어디 가서든 내가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수천만 원 상당의 실물 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즉 사토시의 머리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 실제 현실 속에서 구현을 했고 이것이 성공 사례로 만들어진 사례야.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뭘까?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이지. 그지? 이 컴퓨터 천재가, 이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컴퓨터 천재가 만들어낸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이 비트코인을 보고, 아, 이거는 실생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로운 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생각한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현실 세계에 구현을 해서 ETH,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실제로 이더리움은 성공 사례지. 당연히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수백만 원 상당의 실물화폐와 거래할 수 있다. 즉 코인은 창업자의 철학이나 창업자의 기술 구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성공 사례만 있느냐? 실패 사례도 있어. 루나테라,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나테라 하면 누구지? 뭐 권도영 대표, 한국 K코인이라고 해서 한때는 엄청난 상승을 받다가 완전 떡락했지.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까워. 하지만 이것 또한 루나테라 하면 권도영 대표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철학이라든가 기술력을 보고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 즉 코인은 내가 생각했을 때 한 코인을 얘기했을 때 창시자가 바로 떠오르는 만큼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 뭐 리플 잭 메케일럽, 스텔라 루멘도 잭 메케일럽이지. 즉 코인 하면 창시자가 연결되는 이런 구조는 결국은 코인은 창시자의 철학이나 기술의 숙련도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 자, 그러면 비코인,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비코인의 창업자나 그 창업자의 기술 숙련도는 어느 정도 될까를 한번 같이 볼게. 자, 그러면 비코인을 열고 자, 백서로 들어왔어. 백서를 보면 소개 페이지가 있지. B 네트워크는 기본 운영이 자동화되어 인적 개입이 없이 코딩된 규칙과 원칙에 동의하게 되는 탈중앙형 자율조직 DAO라고 했어. 자, 이게 DAO가 지금 굉장히 조금 주춤해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긴 하지. 탈중앙형 조직. 말은 굉장히 좋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체계의 사회인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와 다르게 센트럴라이즈드, 굉장히 중앙 집중됐지. 한 사람의 권력자가 모든 것을 통제를 하지. 자, 이런 다오가 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 하지만 이 경제 분야에도 이게 다오라는 것이 좋게 작동을 할까? 나는 조금 그거는 퀘스천 마크라고 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앙 집중, 1인이 통제를 하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 물론 단점이 굉장히 많지, 독재라는 것은.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장점도 존재해. 왜냐하면 이 1인 독재, 예를 들어서 오너 경영과 CEO 경영도 CEO 경영이 아니지. 오너 경영과 주주 경영,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1인 권력이 한 사람에 집중이 되면은 판단도 빠르고 속도도 빨라. 변화 속도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굳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B 네트워크에서 표방하는 이 다오는 내가 봤을 때 이 B 네트워크가 아주 무르익었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용자 수도 그렇고 굉장히 무르익은, 굉장히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황이라면, 다오로 간다면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오 조직이 진행을 한다면 어차피 무르익은 코인이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늦어도 문제가 없다고 봐.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상장도 안 된 이런 코인, 무료 채굴 코인이 다오라는 조직이 이걸 이끌어 간다면 나는 굉장히 조금 속도도 느릴 뿐더러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오픈이 안 됐어. 이 다오 조직이 누군지도 몰라. 실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루나 테라 사태를 또 언급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이름을 내걸고도 사기를 칠 수 있는 이 마당에 내가 개발자가 비네트워크를 개발한 사람은 나요 라고 개발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갈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는다는 얘기지. 내 이름을 밝히고 해도 성공 확률이 낮은 이 마당에 자기 이름, 내가 개발자가 비네트워크를 개발한 사람이 나요라고 얘기 못하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다. 내 의견이야 이거는. 그래서 백서를 읽어보면 비네트워크의 핵심, 내가 창설자요 비네트워크를 고안한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요 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백서에. 그래서 나는 좀 의심이 든다. 뒤로 가볼게. 뒤로 가서 FAQ에 가볼게. 그래서 여기 FAQ에 가보면 비네트워크가 혹시 사기는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지.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어. 블록체인은 증명된 이론입니다. 맞지? 블록체인은 증명됐어. 뭘로? 비트코인이라는. 지금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벌써 한 12, 13년 됐는데 비트코인에서 확인해 준 거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분산 원장을 통해서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누구도 해킹이 불가능할 거로 여겨질 만큼의 굉장히 안전한 분산 원장을 가질 수 있다. 즉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해킹이 안 당할 거라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그건 맞아. 그런데 계속 같이 볼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와 같은 자산에서 실시간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러한 암호화폐를 미국 달러처럼 상품 서비스 그리고 명목화폐 거래를 위해 사용합니다. 비네트워크 커뮤니티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비네트워크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한다고 해. 자,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저희 백서를 참조해 주세요라고 돼 있어. 자, 즉 비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고 상세 내용은 백서를 보라고 해. 그래서 백서에 가봤어. 가볼게. 뒤로 가서 백서 가서 쭉 읽어보면 형들도 다 읽어봐. 근데 블록체인,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지, 어떤 걸 기반으로 하는지 얘기가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굉장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인다. 나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이 프로젝트를. 자,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무료 채굴 코인 혹은 코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난 창업자 그리고 기술이라 했어. 이 기술은 창업자가 블록체인 분야에 전문가이냐라는 걸 따져보는 거고, 이 창업자가 만인에게 나는 나요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 돼야지 그래도 성공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나는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가 누군지 얘기도 안 해. 그리고 기술도 어떤 기술인지도 설명도 안 해. 그러면 더 성공 확률은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나는 백서였는데 아까 계속 연결이 됐지. 창업자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백서 내용을 보는데 백서 내용에 아무 내용이 없어. 창업자에 대한 내용도 없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내용도 없어. 그래서 나는 비네트워크를 많이 의심하게 되고 조금 이거를 지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 근데 조금 더 볼게. 그래서 백서 내용을 조금 더 봤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 비네트워크의 핵심팀은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는 인류 전문가, 수학 암호 기법 전문가, 커뮤니티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 근데 인류 전문가가 누군데? 수학 암호 기법 전문가. 그래, 수학 암호 기법 전문가. 그래서 누군데? 커뮤니티 자원봉사자? 봉사자들은 뭐 필요 없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사람들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전문가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누구냐고. 그냥 글로만 쓸 수 있는 건 나도 쓸 수 있어. 근데 이 전문가가 누구냐고. 떳떳이 내가 이 수학 전문가요라고 이름을 내걸고 해도 성공 확률이 50%일 건데, 이름도 안 내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겠냐고. 자, 더 읽어볼게. 자, FAQ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B네트워크가 혹시 사기인가요? 대한 질문 답변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 B네트워크는 웹사이트 도메인인 B.com을 인수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B.com을 샀다고 하네? 그럼 저 B.com이 어디 소인지 한번 볼게. 자, 구글 크롬을 열고 whois를 쳤어. 아니면 whois.com으로 왔어. .com을 등록하는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는 국제적인 기관인가?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 .com 도메인이 어디 소유인지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야. 여기에 이건 검색 기록이고 b.com 이라고 치고 조회를 할게. 자, 그러면 b.com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 왜냐하면 누가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 그러면 whois를 눌러볼게. 눌러보면 b.com이고 등록한 회사는 inom.llc라고 해. 그리고 1997년 1월에 등록을 했고 이거를 아마 산 것 같아. 이 도메인을. 자, 그러면 inom.llc는 뭘까 한번 들어가 볼게. 크롬을 열고 구글 검색어에 inom.llc라고 치니까 사이트가 나오지. 여기 들어가 볼게. 여기 보면 도메인 네임이나 이메일이나 SSL을 판매하는 업체대. 여기서 이걸 아마 B네트워크에서 이걸 B.com을 산 것 같아. 산 걸로 보여져. 자, 그렇게 보여지고 백서를 다시 내용을 보면 뭐 읽어봐도 그냥 뭐 나한테 좀 끌리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즉 기술이라던가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사람들, 창업자라든가 기술자들에 대한 내용도 없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비트코인을 삭제하려고 해. 자, 비트코인을 그래서 삭제할게. 설치, 삭제. 확인. 자, 이렇게 내가 B네트워크를 지우는 이유는 형들도 많이 무료 채굴 코인을 앱을 하고 있을 거로 보여져. 여기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무료 채굴 코인 앱이 있지. 자, 근데 처음에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어. 아, 이거 좀 돈이 될 수 있을까? 아, 이걸로 돈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벌어서 내 소득으로부터 좀 자유를 찾는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진짜 정말 잘 돼서 떼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한 번 들어가서 채굴 버튼을 누르고 광고를 보는 시간 자체, 뭐 한 10초, 20초, 30초 정도도 너무너무 아깝고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는 거야. 만약에 한 개, 두 개라면 괜찮은데 이게 내 기대가 혹시 모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똑같은 거지. 뭐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로또를 사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나를 너무 번잡하게 하고 나를 너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늘과 같이 내가 코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창업자 혹은 그의 기술 그리고 백서를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해. 자, 오늘은 그래서 타겟 B네트워크였고, B네트워크는 결국 나는 내 소신에 맞게 내가 아는 정보를 찾아보고 검색을 한 결과 지워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오늘 이렇게 지웠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줘서 고맙고, 형들도 한번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뭐 계속하든 말든 뭐 자기 판단이지만 거기에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 하루에 한번 들어가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고 번잡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맞다라는 건 뭐 공감하리라고 봐. 아무튼 영상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줘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